two, three, hit it! 안녕하세요. 앵무새 카페 버드리 전주점 시월아빠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앵무새 종류별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란앵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이버 위키백과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몸 길이는 대략 13에서 17cm, 몸무게는 40에서 60g, 수명은 6에서 10년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모두 아실 테니까 일단 모란은 눈태모란, 비눈태모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비눈태를 많이들 기르고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비눈태모란이 눈태모란보다 온순한 건 사실입니다. 눈태모란은 일반적으로 흑모란을 많이들 기르고 계시고 hun성격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모란앵무의 영문명은 러브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워낙 암수의 사이가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태모란과 비눈태모란을 짝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는 하이브리드로 태어나는데 번식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란앵무는 같은 종이 아니면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새장을 탈출해서 다른 앵무새의 발이나 부리를 물어뜯어서 죽게 만들거나 장애조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모란앵무의 집단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집단주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랑앵무, 왕관앵무는 관계주의에 가깝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관계주의는 한국이고 집단주의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주의는 직장에서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고 사생활 노출은 없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그만이죠. 관계주의는 서로 취미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휴문할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게임방도 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앵무, 왕관앵무는 같은 새장이나 같은 횟대에 놓아도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저희 버드리 전주점 매장에서도 사랑앵무와 왕관앵무는 같은 횟대에 올려놓고 체험을 해도 서로 잘 지내지만 거기에 모란앵무가 끼이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모란앵무는 이유식을 떼는 시기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살 차이만 나도 텃세를 부리거든요. 또 짝 맞춰주기도 쉽지가 않은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주실 분이 계시다면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맞춰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사랑앵무보다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덩치가 있으니 당연하겠죠. 언어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안녕 이 정도 하는 모란앵무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번식은 8개월 정도면 시작을 하고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6개월째 번식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알을 낳고 부화기간은 22일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막힘 때문에 짝을 맞춰주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짝을 안 맞춰줘도 무적 나는 낫습니다. 알막힘이 무섭다면 새장을 큰 것으로 해주시던지 운동을 자주 시켜주세요. 새장 밖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막힘에 좋은 홍화씨 급여도 해주시면 되고요. 산모들이 요가를 하고 걷기 운동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먹이를 주실 때는 사랑앵무와 마찬가지로 물은 수시로 갈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란앵무는 정말 지저분하게 먹고 거기에 또 많이도 먹습니다. 몸집에 비해 큰 부리로 인해 찌꺼기가 부리에 많이 붙어 있고 그 부리로 물을 먹으니 지저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체 식사량의 50에서 80%를 펠렛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채소와 과일을 자주 준다면 최고의 식단이겠죠? 저희 매장에서는 새싹 채소와 양배추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즉 생식을 자주 하면 아이들 깃털에서 윤기가 납니다. 거기에 목욕과 더불어 자연광을 받는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화를 돕기 위해 새들의 근위에 작은 돌이나 모래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야생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트라고 합니다. 거친 먹이를 부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트에는 용해성 그리트, 불용해성 그리트로 나뉩니다. 용해성 그리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껍데기, 갑오징어뼈, 미네랄 블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위산에 의해 용해되는 성질이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을 돕기보다는 무기염료의 보충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용해성 그리트에는 모래, 작은 돌,
숯가루 등이 있습니다. 이는 용해성 그리트에 비해 소화를 돕는 역할이 주가 됩니다. 크기나 성질에 따라 배출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용해성 그리트를 급여하고 싶다면 저는 수의사분과 상담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용해성 그리트다, 불용해성 그리트다를 따져가면서 급여하기보다는 앵무새들이 좋아하는 것을 급여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모렌 회사의 알곡에는 보레가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보레가루만 따로 구매하셔서 사료 위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남 펠렛 위주의 식단이야 라고 하시면 펠렛 위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내 가족이 좋아하는 반려조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앵무새가 좋아하는 음식을 급여하고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란 앵무가 16살이고 왕관 앵무가 14살입니다. 발톱 정리와 윙커 때문에 오시는 분이거든요. 유치원 입학 기념으로 부모님이 입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운동이 필수인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먹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먹인 먹이를 잘 먹고 있고 건강하다면 굳이 바꾸지 마십시오. 어느 회사 펠렛이 좋고 어느 회사 알곡이 좋고 어떤 거를 먹이면 살이 찐다더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급여하는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애조 문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앵무새 카페 버드리 전주점 쉬어라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